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세계 최고의 석유회사와 자산운용사가 협력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사의 의미와 이를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7월 18일자로 세계 최대 석유회사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협력을 하고 있다. 아람코 CEO가 블랙락 이사회에 합류했다. 제목만 보면 그럭저럭 아름다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세계 최대끼리 협력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이 기사를 보시면요. 조금 짜증이 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랙락이요. 나세르 아람코 CEO를 이사회에 합류시켰다. 그러니까 레리 핑크 회장이 초청을 한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아람코 CEO는 리더십도 많고 에너지 산업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도 잘 알고 있다. 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아람코 CEO가 저탄소 경제의 추진력이 있다. 이제 여기가 첫 번째 웃음 포인트입니다. 석유 1위 회사 기업인데요. 저탄소 경제의 추진력이 세다고 영입을 했다고 합니다. 넌센스죠? 게다가 블랙락이요. 아시겠지만 지속가능 펀드 ESG라는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퍼뜨렸던데 1등 공신인 곳이 바로 블랙락입니다. 금융업계 전체가 ESG 전략을 채택하는데 블랙락이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시겠지만 친환경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펀드입니다. 그러면서 블랙락의 대표 ESG 펀드 중 하나인 아이셔즈 ESG 어쩌고 저쩌고 펀드는 현재 운용 자산 가치가 150억 달러에 이른다. 거의 20조가 넘는 돈인데요. 딱 펀드 하나만 얘기를 해서요. 이렇게 친환경 하자, 오염 줄여야 된다고 팔아 먹었으면서 뒤에서는 아람코 주식, 석유 1등 기업 주식을 24억 달러어치나 보유하고 있다. 얼마나 말과 행동이 다릅니까? 참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석유 기업을요 본인의 이사회 멤버로 이제 합류했다. 중요한 정책적 결정 내릴 때 아람코 CEO의 말을 들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재밌는 사건이고요. 이 ESG 펀드에 사실 크게 대인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럿 있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바로 주인공인데요. 작년 한 중순경에 사실 이분이야말로 ESG 지수에 들어가야 할 분이겠죠. 왜냐하면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만드니까요. 근데 ESG 지수에서요. 블랙락이나 뱅가드나 이런 친구들이 머스크 빼버립니다. 그리고 엑선모빌, 석유 기업 이런 데는 또 들어가 있어요. 뺀 이유는 공시가 늦고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빼버려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짜증이 확 나겠죠. 이거 ESG 악마의 화신이다. 이거 좌파 지수냐. 내가 좌파가 아니어서 이게 빠졌냐. 이런 식으로 정말 분노를 표출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정말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중과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돈 버는 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제 블랙락 CEO가 예전에 무슨 얘기 했습니까? 비트코인을 돈 세탁 지수다, 돈 세탁 지표라고 얘기를 했었죠. 물론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그러니까 종필이 형보다는 그렇게 많이는 폄하하진 않았습니다. 종필이 형은 정말 심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렇게 아무튼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욕을 하면서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도 계속 떨어졌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물 ETF를 제출을 하고 있고 금융혁명 자산이다. 달러를 능가할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참 얼마나 헛웃음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나탈리 그로버라는 분이요. 이 블랙락이 사우디 아람코 CEO를 이사회에 임명을 한 게 이제 블랙락이 돈 세탁 지수를 하면서 현물 ETF 제출하는 것과 똑같다. 지금 이 상황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대 블랙락, 골드만삭스 이런 JP모건 이런 분들이 IMF 다 통틀어서 이렇게 가격을 떨어뜨리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서 뒤로는 이제 사놓고 있든지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투자하기가 특히 주식보다 비트코인은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람코는 어땠나 한번 볼까요? 과거의 말을 볼 텐데요. 뭔진 모르지만 제가 절대 진짜 내본 돈이 무조건 아니라고 써놨는데요. 뭐가 아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1년 8월 기사인데요. 사우디 아람코가 비트코인 채굴 보도는 거짓말이다. 채굴한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좀 더 들어보시면 세계 최대 석유 생산 회사인 아람코가 비트코인을 채굴할 것이라는 보도를 극구 부인했다.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요. 극구, 글쎄요. 강한 부정은 긍정인 거 보통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성명을 통해 최근 비트코인 채굴을 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완전히 거짓말이다. 완전히 그리고 부정확하다. 부정확하다는 걸 쓸 때는요. 없는 거를 부정확하다고 하진 않죠. 뭐가 있긴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됐다. 번지수가 틀렸다 할 때 부정확하다고 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람코가 날뛰었을까요? 한번 보시면요. 브라질의 비트코인 채굴업자가 이제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아람코가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서 이 보도가 나와서 이제 발끈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람코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까 그런 거겠죠. 아람코와 채굴 문제를 협상 중이다. 이미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극구 완전히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람코가 생산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가스만으로도, 그러니까 남는 가스만으로도 아람코는 오늘날 비트코인 네트워크 절반을 가동하기에 충분하다. 세계 최대의 생산 회사니까요. 뭐 가스고 석유고 너무 많으니까 비트코인 채굴에 이제 네트워크 절반을 아람코가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아람코가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러시아가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그 러시아 가즈프롬인가요? 그 기업은 이미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람코는 극구 아니라고 하네요. 극구 완전히 아니라고 하는데 글쎄요. 진짜 아닐까요? 그리고 실제로 사우디는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국영 기업이 투자를 하고 있고 둘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 투자 기금 이제 사나빌이라는 곳은요. 50%를 벤처 캐피탈, 30%를 사모펀드, 20%를 유동적으로 블록체인과 웹3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있는 벤처 캐피털 이름만 너무 많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4월 5일자 기사인데요.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영 석유 기업, 이제 아람코도 웹3 기술 개발에 나선다. 실제로 웹3 기업과 이미 MOU 맺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금과 국영 회사가 이제 손쉽게 블록체인 업계로 진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아람코를 더 보시죠. 20년 초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졌다. 뭐 금액은 이때는 이제 별로 크진 않았지만 500만 달러 들여서 블록체인 기반 석유 거래 지원 플랫폼 박투에 투자를 했다.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절대 극구 완전히 안 했다고 합니다. 마치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블랙락도 사실은요. 22년도에 힌트를 우리에게 줬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안 들었냐? 폭락장이라 관심이 없었어요. 가격이 너무 빠지는데 막 테라루나에 FTX에 계속 전쟁에 여러 가지가 터지는데 누가 여기에 관심을 줄까요? 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22년 3월에 레리핑크 인터뷰를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이 뭐 22년 초에 났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슈를 던져줬다. 첫 번째, 세계화 종말. 두 번째, 천연가스 필요성 증대. 세 번째, 암호화폐의 빠른 확산. 여기 얘기를 하고 있죠. 떡하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주제랑 안 맞으니까 차치하고 두 번째부터 보시죠. 어쩔 수 없다. 천연가스 나는 싫어하는데 ESG 해야 되는데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전환 속도가 늦어질 것 같다. 나랑은 이제 내 희망과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ESG 하고 싶은데 전쟁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LNG 써야 된다. 글쎄요. 그냥 뭐 쓰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그러면 뭐 가스 회사든 뭐 석유 기업이든 투자를 안 하셨어야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면서 크게 재미를 이쪽 저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이 국제 거래 결제 능력이 향상됐다. 그러니까 레리핑크 CEO가요. 뭐 조그만 나라들이 뭐 내전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인플레 통해서 비트코인 쓰는 것까지는 아마 들어봤을 텐데 러시아는 좀 급이 다르죠. 나라가 워낙 큰데 전쟁하니까 미국의 스위프트 제재에 정말 추풍낙엽처럼 떨어지면서 그 나라 화폐가 뭐 종이 조각이 되는 걸 이제 공부를 한 거죠. 이걸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그래서 디지털 통화와 관련 기술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다.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수많은 사인을 줬었는데도 폭락장이라 대중들은 관심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중과 좀 반대로 가야 되는 건 이제 아실 텐데요. 그러나 한국인의 특징이 뭡니까? 대세를 따라가는 것도 모자라서 정말 지나치게 많이 따라갑니다. 정말 많이 따라가는 이유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면요. 요새 TV만 틀면 뭐 나오나요? 해외여행 홈쇼핑이나 해외 예능 나옵니다. 해외여행 간 거. 해외여행 갔는데 한국에 온 줄, 한국인 방문객 수 1위 여행지 수두룩하다. 그리고 뭐 예능, 해외 예능 뭐 곽튜브니 뭐니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해외 관광청이 한국인들 모셔가자. 그냥 호객님들이란 겁니다. 그냥 해외라면 사족을 못 쓰고 가니까 여기로 오세요, 저기로 오세요 하면 다 오는 거죠. 그래서 관광청이 신났더라. 이런 기사였고요. 또 몇 개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한국인들이 정말 참을 수 없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 그것도 없어? 너 거기 안 가봤어? 그거 안 해봤다고? 안 먹어봤어? 요런 거 정말 못 참아합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해외여행이 이제 본물 터졌지만 그 전에 뭐 있었나요? 트로트 예능, TV만 틀면 허구한 날 트로트 예능 나왔었죠. 그리고 뭐 나왔었나요? 코로나 시대에 골프 예능이 어마어마한 대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외여행, 눈만 뜨면 이제 해외여행, 예능 뭐 본물 터졌다. 당연히 아실 거고. 또 하나 있죠. 1년에 3, 4번 명품 값을 올려도 줄 서서 사는 호구 시장된 한국. 뭐 굳이 말을 안 드려도 당연히 아실 거라 보고요.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면 이제 과시는 싫다면서 명품에 열광하는 잘파. 뭐 잘파 세대가 뭐냐면요. G세대와 알파세대를 합쳐서 잘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초까지를 보통 얘기하는 말인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잘파세대 역시 대세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예전에 뭐 노스페이스 입어야 된다 이런 것도 다 들어보셨을 거고 이제 10대 부모님들 자식을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분들은요 다 카카오뱅크 선물카드인 미니 뭐 10대 이제 기준으로 177만 명 아니면 토스카드, 유스카드를 116만 장. 그러니까요. 이 카드의 대상인 만 14에서 18세 인구의 76%, 50%가 이 카드를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n분의 1 결제를 해야겠죠. 근데 다 카드를 내는데 마치 어른처럼 행세를 하죠. 카드 내는데 혼자 현금 내면요. 정말 손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너 그런 것도 아직도 안 해? 그런 것도 없어? 그러면 이제 창피하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선불카드 뭐 이런 뭐 체크카드 이런 걸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카뱅은 미니의 가입 연령을 이제 8월부터 7세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아, 참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고요. 뭐 이 카드 자체가 있는 것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닌데 남들이 한다고 따라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뭐 중국이 싫다고 하면서 우리 지금 국민 간식이 됐습니다. 10대 자녀들 키우는 분들 마라탕 먹고 코인 노래방 가는 거 공식인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 싫으면서 마라탕과 탕후루에 열광을 하고 있고 일본 싫다고 하면서 엔저다 뭐다 하면서 뭐 일본 여행 지금 본물 터졌죠. 결국은 한국인은 남들이 하는 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건 좋아요. 뭐 트로트 예능을 보든 여행을 가든 이런 거는 뭐 필요하면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요. 항상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꼴이 됩니다. 왜냐? 한국인의 광기가 남 좋은 일을 시키니까요. 그래서 크립토 퀀트에 이제 댄 림이라는 분이 기고를 했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광기, 김치 프리미엄에 대해서 기사를 써주셨네요. 그거를 좀 요약을 하면요. 한마디로 이 얘기입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어떤 것이 좋다고 하면 소문나면 다 따라한다. 이제 차트를 근거를 들면서 또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하얀 게요.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하얀 게. 그리고 초록색이 김치 프리미엄. 다들 아시죠? 김치 프리미엄. 그러니까 이 하얀 거, 이 비트코인이 탑을 찍었어요. 가격이 엄청 올랐을 때 보면요. 김치 프리미엄이 함께 따라와서 이제 이 사이클의 고점의 끝은 김치 프리미엄이 쫓아오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의 광기를 보면 이제 이 사이클의 끝을 알 수 있다. 이게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때가 21년 4월에서 5월이었습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50% 이상의 분들이 아마 이때 들어오셨을 거라 추측이 되는데요.
귀신같이 요때 김치 프리미엄이 높았었죠. 근데 하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은요, 21년 10월달 11월에 최고점을 찍었었거든요. 근데 요때는 김치 프리미엄이 재미가 없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요때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폭발을 했고요. 이때는 알트코인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한국인은 이제 남들 살 때 따라 사는 거 플러스 알트코인에 열광을 한다. 뭐 리플이나 뭐 여러 개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약을 해서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요런 거죠. 지금 에코프로가 뭐 100만 원, 110만 원 막 이렇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뭐 더 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제 투자 채팅방에 이런 글이 뜬다는 겁니다. 제 친구가 에코프로 23만 원에 3억 원어치 샀는데 아직도 들고 있네요. 부럽네요. 그러니까 이 뒤에 카톡 이제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아, 3억어치나 사다니 시드가 부럽네요. 지금 에코프로 얼마인가요? 등등 뭐 부러워요. 막 이러면서 글이 하면서 이제 포모가 온다는 거. 요때 이제 많이 확인을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투자만큼은 정말 대세를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두 명의 투자 구루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나, 뭐 배울 건 배워야죠. 다들 아시겠지만, 찰리 먼거, 대중을 따라하는 건 평균으로 후퇴하겠다는 말이다. 참고로 투자에서 평균은요, 마이너스를 의미합니다. 이거 워런 버핏, 모두가 노리는 종목에 투자를 하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여기 우리 비싼 대가 한두 번씩 다 치러 보셨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에서 남들을 따라가는 거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방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라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뭐 트로트 예능을 보시든 여행을 가시든 다 좋은데요. 투자만큼은 어떻게든 남들과 반대로 갈 수 있는 힘을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